안녕하세요. 오늘 실전 3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항목의 유연전과 그다음에 박영진의 모범 경작생, 그래서 고전 산문과 현대 소설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고기를 읽으면서 인물의 전체적인 관계를 조금 파악을 하면서 작품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 보기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연전은 유연의 옥사 사건을 근거로 이 항목이 쓴 전작품이죠. 유연의 형 유유의 가출 후에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유유의 아내 백씨가 가짜 유유를 등장시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늘 보기를 보면서 고전 같은 경우는 인물의 관계가 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인물의 지도를 조금 그리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보면 유연의 형 유유가 가출을 했죠. 그래서 유연의 매부인 이지와 그다음에 유유의 아내인 백씨가 가짜 유유를 등장시켜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가 첫 번째 송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총 세 번째 송사가 있는데 각각의 송사가 무엇인지를 좀 내용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차 송사는 최윤규가 가짜임이 드러나죠. 1차 송사에서는 최윤규란 사람이 가짜로 유유의 행세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이후에 백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벌어지는 국문이 2차 송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 2차 송사에서는 권력과 결탁한 이지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송사 중에 고문으로 유연이 죽은 후에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유연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초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씨가 법부에 호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3차 송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3차 송사에서 유연의 죄 없음이 밝혀지고 죄인들은 유연을 공문한 관리들이 죄인들과 유연을 공문한 관리들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은 이 작품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송사 진행의 문제점, 그다음에 두 번째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연전은 유연을 둘러싸고 있는 송사가 주된 사건이고, 송사가 세 가지 3차 송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 첫 번째 송사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뭐냐면, 최영규라는 사람이 가짜로 유유 행세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자는 일이 공색해지자 자신이 유유라고 했다가 최은규라고 했다가 두서없이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짐짓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 잠시 후에 최은규의 첩 춘수라는 자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송사 내용. 이제 유유가 가출을 하게 되면서 최은규라는 사람이 유유 행세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유유의 아내 백신은 시리에 빠져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해서 감사에게 호소했다. 뭐라 했냐면, 남편의 못돼 나온 유연이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를 가짜라고 하고 어떻게 했다? 병이 더 유중해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연이 감시하는 군조를 매수해서 남편을 살해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죠. 감사는 유연의 아내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제 다시 얘기하게 되죠.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최용규란 사람이다. 또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백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있으라. 공문을 마치면 마땅히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는 다소 합리적인 사람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씨가 유연을 이웃마을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마침내 현풍으로 옮겨 가두게 되는 거죠.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 전에 간관이란 사람이 임금에게 아뢰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연을 잡아와 죄를 다스리고 부사를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임금이 윤허했다. 허락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유연이 서울 오게 잡혀오게 되자 이지와 심용이 서로 마주 앉아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은밀히 김백천에게 유연이 오면 우리도 공문을 당할 텐데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유연은 아니었다. 그럼 자네는 유연과 함께 목이 잘릴 거다.
그럼 어떻게 해라? 우리 서로 말을 맞추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중력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유연의 외부인 이지와 형수 백씨의 계략에 의해 형 유유는 죽었다는 모함을 받고 하옥이 되죠. 그래서 유연은 형 유유를 죽였다는 모함을 받고 하옥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죄를 고백하고 결국 죽게 되죠. 유연의 아내 이씨는 남편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하늘에 기도하며 지내던 중 가출했던 유유 형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법부에 호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유유가 나와서 내가 유유다. 그래서 유유는 아버지의 이력을 자세히 말했고 친척과 하인은 물론 평소에 사귀었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척척 대답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번 문제 보시면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최윤규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행동했죠. 그렇죠? 두 번째, 춘수는 최윤규를 사처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사에게 요청하고 최윤규와 함께 도주를 시도해서 최윤규는 달아나지만 자신은 잡히게 되죠. 이것도 아까 본문에 줄거리에서 있었고 감사는 백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대구 부사로 하여금 유연을 잡아들이겠다 이랬어요. 여기서 감사는 백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치? 왜냐면 내가 판단하건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자 얘기했어요. 달아난다는 유유가 아니라 최은규다. 또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네가 호소하기에 내가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32번 볼게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A 부분은 뭐냐면 그 최은규란 사람이 유유라고 이제 그 억지를 쓰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고 B 부분은 이제 간관이 임금에게 아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A에서는 부사가 최은규가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왜 못 알아보겠냐 이렇게 그렇죠? B에서 간관은 유연의 옥사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근거로 부사를 파직하라고 간언하고 있죠. 3번은 간관은 유연의 억울함을 알고 있던 감사의 판결 내용이 보고되기 전에 유연에게 죄가 있음을 임금에게 아뢰고 있다. 이것도 본문 읽으면 다 정리되는 내용이고요. 자, B에서 간관은 A에서 부사가 최윤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거 아니죠. B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 부분 볼게요. 자,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 전에 간관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유유가 타지로 옮겨다니며 고생을 겪어 외모는 비록 달라졌지만 말씨와 행동거지는 다름 아닌 유유이거늘 그 아우가 적자의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독점하고자 음모를 꾸며 유유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관하에 고발했습니다. 부사는 유유와 유연이 함께 옥에 가두어야 마땅하거늘 먼저 고소한 아우의 말을 믿고 형만 가두어 옥사에 채모를 잃었다. 또 유연의 옥사 처리를 지연시켜 형을 죽이고 1년을 어지럽힌 죄를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으니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 통분해야 하며 욕하지 않은 이가 없다. 유연을 잡아와 죄를 다스리고 부사 박응천을 파직하기를 청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거기서 보면 부사가 최윤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5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3번에 보시면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의 서사 전개를 송사를 중심으로 파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내용 정치적으로 봅시다. 1번에 형사 진행 중에 최은규가 도망감으로써 2차 송사의 비밀을 제공한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에 백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2차 송사가 벌어지게 되는군. 자, 맞아요. 그쵸? 자, 3번에 2차 송사 과정에서 유연이 죽은 사건은 당시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그쵸. 정확한 그 증거나 이런 거에 입각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진행된 3차 송사를 통해서 유연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자, 2차 송사는 친인척의 재산 다툼이 3차 송사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고, 그 송사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연이 죽었다는 내용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3차 송사를 벌이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작품 모범 경작생 할 건데 이 작품은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내용 정리만 하고 그다음에 본문 이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읽으면서 작품 전체의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면서 작품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보기 볼게요. 자, 모범 경영생은 일제강점기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품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고요. 공간적 배경은 피폐한 농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제는 농민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모범 경작생 제도를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일제에 협력하면 잘 살게 된다는 허상을 심어주고자 했죠.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려는 교묘한 계획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작가는 모범 경작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모범적이지 못한 인물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제도의 불합리성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길설한 인물이 모범 경작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인물의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이 작품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 모범 경작생의 농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수확도 많은 이유가 일제에 협조한 대가 때문임을 깨닫는 농민들의 의식 변화 과정을 통해서 당시 일제가 추진한 농촌 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범 경작생이라는 작품은 그 일제 강점기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정확하게 답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만 보시면 여기서 보면 37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중심은 뭐냐면 일제에 협조한 대가 때문임을 깨달아요. 모범 경작생의 농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수확이 많은 이유가 일제에 협조한 대가임을 깨닫게 된 농민들의 의식 변화 과정이죠. 이게 포커스죠. 이게 중요하죠. 농민들의 의식 변화 과정을 통해서 당시 일제가 추진한 농촌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농민들이 일제에 협조한 대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번 보시면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 더 잘 되었으나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가죽같이 밍숭밍숭해졌다를 통해서 길서가 일제에 협조함으로써 농지 상태를 좋게 유지하며 많은 수확을 챙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볕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개만큼 늘어서 있는 길서의 논을 보며 부러워하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일제가 의도한 대로 모든 농민이 자신도 모범 경제성이 되어 부유하게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길서의 모습을 통해서 일제에 협조한 대가 때문이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나머지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등교할 때 개인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